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이게 갑자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두 개의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인데 나란히 있죠. 왼쪽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자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옆집, 바로 이 옆집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재명 옆집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자,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후보가 불법으로 사전에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GH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사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거니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 준비 비용을 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된 비선 캠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측 양측 모두 서로 이 옆집에 살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도요, 국민의힘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맺기 직전까지 이재명 후보의 지인 부부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옆집에 산하기관 직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해명한 내용에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또 국민의힘 측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웃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물론 그 직원 개개인이랑 뭐 인적 관계를 알고 이게 몰랐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몰랐다는 말이 애매한 게 합숙소로 쓰는지 아니면 어떤 가족이 거주하면서 가정집으로 쓰는지는 옆집에서는 대부분 알지 않나요? 이거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알거든요. 그리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저 옆집에 하필 그 이재명 시장 옆에 지사 옆에 사는 거 우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집 전세금이 거의 10억이란 말이에요. 저런 게 100채 있었다 그러면은 GH 저기는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는 그 직원들 합숙소로 거의 1000억을 썼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고 60평 아파트 구해가지고 4명 여기 살아라는 것도 그런 어떤 도시공사의 합숙소로서 일반적인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친했다면서요. 그리고 그 친했던 사람들이 뭐 성남시 그 산하기관에 그 근무를 했다고는 하는데 뭐 그 혈연이 가지고 있는 내 그 어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그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걸로 받아서는 어떤 그 집 주인도 가족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계속 다니면서 굳이 이사 갈 이유가 없었는데 이사를 간다면 물어보지는 않았을까요? 다음에 누가 이사 와서 사는지. 근데 전혀 몰랐다 그러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저 집을 계약한 것도 2020년 8월인데 그때는 이재명 지사하고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다는 GH 사장 있잖아요. 그분이 취임한 이후에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퇴임할 때 저분도 사표를 내고 또 캠프에 합류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데 그다음에 GH랑 저기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왜 하필 저기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뭘 했냐는 거지 당연히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궁금하니까 뭐 물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 글쎄요, 뭐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를 알았다 몰랐다도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 해서 그게 선거 캠프로 활용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추측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GH에서 숙소를 썼다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그리고 어느 빈도로 썼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초밥 10인분 이런 것들이 자택으로 배달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옆에 있는 합숙소로 배달된 것이 아니냐, 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책임 있게 도 해명을 하고 반론을 해야 될 의무는 있겠죠. 근데 네. 아직까지는 뭐 현재 수준에서는 저 건물이 어떻게 저 합숙소가 어떻게 쓰여졌다 이렇게까지 좀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측에서도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되는 이런 비슷한
이 집들은 100여 채 가까이 된다라고 어제 분명히 밝혔고요. 해당 관계성에 대해서 완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옆집 의혹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던진다. 세상에 앞집 옆집에 뭐가 누가 살고 누가 전세 사는 게 그게 왜 대선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계공에서 그런 형태의 전세 주택을 10채 이상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10채에서 다 선거 준비했을까요? 다른 것들은 조금씩 뭐가 좀 검토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던지고 나서는 저는 전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재명 후보 옆집의 전세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 이 공사 사장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현욱 변호사였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현욱 변호사는 이른바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면서요. 이재명 후보 핵심 정책인 기본 시리즈 가운데 기본주택 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4년 전 이재명 후보가 이현욱 변호사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온갖 법률적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제가 직접 못하는 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뭔가 같이 이 세상을 약탈이 아닌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인간의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현욱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이 사전 불법 선거 운동 캠프를 차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론가님,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하는 대로 그 합숙소가 어떤 선거운동이라든지 이재명 후보 측근들의 모임의 장소로 쓰여졌다라면은 글쎄요, 그것이 선거운동의 어떤 그 규정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네. 공공기관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데서 결국에 정치적인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이제 그 합숙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로 드러난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